네, 안녕하세요. 축코치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1위가 될 초고압 전선 황제주 이 주식 지금부터 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영상도 시청해주신 우리 4120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359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우리 13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시면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엔셀 급등했네요. 그리고 좋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번 댓글 달아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 감사 인사를 못 전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뭐 큰 거는 아니고 매 영상마다 이제 한 분씩 추첨을 해서 제가 치킨을 무료로 쿠폰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댓글만 달아주셔도 치킨이 손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연락처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치킨 쿠폰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시청 후에 댓글 작성하시고 치킨 쿠폰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제 1688-1386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은 전송하신 분들 취합해가지고 한 분 뽑아가지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친추해서 이제 쿠폰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와요. 이제 입장 따봉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치킨이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번호를 추첨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랜덤 번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이 25명이 이제 보내면은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번호 해가지고 한 명 보내드릴 거니까 치킨이라고 메시지 보내보시면서 영상 시청도 하고 치킨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치킨을 못 받아도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치킨 외에도 11월에 시장을 주도할 딱 한 종목 대장주의 리포트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지금 또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장을 주도해 줄 대장주의 리포트를 전송해 드리겠고요. 기업명뿐만 아니라 주가 그리고 상승 여력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어떤 종목이 지금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한정해서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초고압 전선 황제주 이 주식을 같이 알아보겠고요. 우선 전력 인프라가 지금 결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자,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되면은 어떠한 정책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은 어떠한 정책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잠깐 움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보수적인 투자가 역시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저하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11월이 된 이후는 특히 수급이 확 들어오겠죠. 굉장히 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중에서 미국 내에 문제의식 해결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으로 우선은 예상이 돼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한 이 얘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40년, 50년 된 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우선 보여요. AI 반도체 사용 비중이 엄청 많이 증가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었던 전력의 공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동률도 지금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얼마 전에 TSMC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14조가 나왔어요. 깜짝 실적. 뭡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자, 삼성전자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죠.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 TSMC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또 파운드리 이제 경쟁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한 번 더 좀 움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무려 54%가 올라갔어요. 엔비디아, 애플 등의 AI 반도체 주문이 급증해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TSMC가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AI 반도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깜짝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반도체의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특히 미국 내에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공장으로 다 돌리는 게 아니죠. 추가적인 공장이 계속 생겨나는데, TSMC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기 가동시켰습니다. 예정보다 무려 4개월이나 빠르게 조기 가동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부터 뭔가 스타트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TSMC가 미국 반도체 공장을 내년 1분기에 가동하면서 파운드리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TSMC를 찾는 고객사들이 많으니까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폭발적인 물량은 이제야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전력 소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전에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만은 AI 수요 폭발에 지금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일본이나 필리핀에서 전력 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라는 이슈예요. 지금 생산하는 이 반도체의 수요조차도 커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력의 공급이.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력 소모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와는 다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랑 필리핀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야, 무슨 저기서까지 가지고 오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필리핀이고 여기가 일본이라서, 야, 무슨 바닷속을 케이블을 이렇게 이어 버릴 것이냐가 아니라, 보시면 대만 옆에 바로 이렇게 이제 일본의 섬들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필리핀도 그래요. 필리핀도 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필리핀에 또 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상에서 이 전력 공급원을 설치를 해서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가지고 오기에는 좀 그렇죠. 중국이 또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외의 기업들에게 공급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로 인한 많은 기업들이 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 변압기의 수출액 추이인데요. 1000에서 이제 5000kV 암페어의 변압기의 수출액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0,000kV 암페어 이상의 이제 변압기의 수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른쪽부터 볼게요. 완전히 초고압이죠, 이쪽은.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엄청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3년 챗 GPT가 등장하면서부터 수출액이 많이 올라갔죠. 자, 우선은 이때 2008년, 2016년까지 이제 뭐가 등장했습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클라우드 산업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이때부터 전력 소모가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은 이 1000kV 암페어와 5000kV 암페어 이 사이에 이제 변압기의 수출액을 보시면은,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수출액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야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수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우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대기업들만 이제 강국들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액이 이제 확 증가하면서 이 수입을 했던 기업들이 그대로 한 번 더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쪽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중소형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특히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신흥 시장의 인프라 확장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확산이에요. 신흥 시장의 인프라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쵸? 이제야 발전하기 시작한 기업들, 이제 통신망을 막 추가하는 기업들, 도시화를 하는 기업들이 신흥 시장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중소형 변압기가 이렇게 수출액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이죠. 요건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런 중소형 변압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무탄소 전력원을 많이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변압기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추세를 봤을 때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요쪽 완전 초고압 쪽은 2008년도 요 초반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훨씬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국 변압기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써내 가고 있기 때문에 요 변압기를 영위하는 기업들 요쪽에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보면은 이제 9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23년보다 지금 9월 달까지 했을 때 거의 다 쫓아왔다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이 추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터질 것으로 우선은 보입니다. 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점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입니다. 우선 이전부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게 뭐 분량이 많다. 그리고 이 공급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공급망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판매량이 굉장히 또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해서 무려 2배에 가까운 전력 소모가 됩니다.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 속도가 뭐 6배 이상 빠르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가 좋으면 좋을수록 전력 소모는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웰 칩이 앞으로 많이 팔리게 되면은 전력 소모도 많이 되겠죠. 우선 중요한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던 게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요. 10월 달부터 대량 생산이 이제 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도 이제 엄청난 물량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우선은 미국의 이 블랙웰 칩 같은 경우는 1년치가 지금 완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찾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AI의 기술력을 지금 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AI 반도체로 설립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의 총 주문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우선 2024년 4분기 주문량은 이전 대비해서 3배, 4배까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들면은 다 사버리는 거죠. 자, 2024년 4분기 지금은 GB200 NVL36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주로 테스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NVL72 버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버전을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엔비디아의 이제 GB200 같은 경우는요. 4분기의 출하량이 15만에서 이제 20만 대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년 1분기에는 50만 대에서 55만 대로 이렇게 200%에서 250%까지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이제야 양산을 시작했고 양산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이 칩을 사용하게 되면은 AI 기술은 올라가겠지만은 이 전력 소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까 대만 같은 경우만 해도 전력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력을 어디서 땡겨온다라고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게 다른 나라에 이 케이블을 이어서 가지고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력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압기도 똑같고요. 이렇게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초고화 변압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2023년 챗GPT가 등장하면서부터 가파른 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가는 싸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판매하는 이 완성품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은 이 중소형 변압기에 대한 수출액이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 중동이 그렇죠. 중동국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석유를 팔아먹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프라 투자가 엄청 공격적일 겁니다. 이미 LS 일렉트릭이랑 사우디의 산업 광물 자원부 장관이랑 만나면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게 올해 4월이고요. 자, 그리고 작년 11월 17일에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가 두바이가 이제 대규모 지하 케이블 사업을 또 진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LS전선이 여기에 또 입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를 많이 들이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마구마구 깔고 있는 게 중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얼마 전에 9월 달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랍에미리트가 TSMC와 삼성을 만나 가지고 이런 이제 협의를 했어요. 이제 중동의 파운드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금을 대줄 테니 너희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파운드리를 건설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동 쪽에도 엄청난 지금 전력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8일 기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블랙록과 최대 규모 AI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이 아랍에미리트와 AI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잘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록이 아랍에미리트의 MGX와 함께 300억 달러, 이 4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지금 구축 중이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앞으로는 133조까지 불어날 수 있대요. 40조 곱하기 이제 거의 3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두바이 쪽에 헤지 펀드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자금의 유동성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AI 인프라가 엄청 빠르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의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AI에 대한 이제 펀드 조성 이런 투자 쪽으로도 이제야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끝물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쪽에서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이 파운드리도 파운드리지만은 인프라 조성에 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보시면 그쵸?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런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이 많이 깔리는 타이밍이니까 그로 인한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담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가 수학철의 성수기예요. 미국의 경유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소모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전선이나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관련이 된 종목들을 우리가 꽤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오늘은 이 일진전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뭐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도 팔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있어요. 12월부터 신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4천억 규모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압기의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간 타이밍에 증설 이슈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년부터 매출 증가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담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일진전기의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총 세 가지 종목의 차트 분석 가격 전략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직접 좀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는 방이고요. 무려 10,000분께서 넘어가는 분이 여기서 도움을 직접 받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장중에 뉴스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좋은 종목들도 바로 공유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10월 18일 금요일이죠. 이때 말씀을 드린 게 9시 8분입니다. 랩지노믹스를 말씀드렸어요. 랩지노믹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랩지가 장중에 한 19%까지나 올라갔어요. 그쵸? 하루 만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 버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 방에 있으면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명문제약도 말씀드렸습니다. 9시 16분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명문제약이 요것도 장중에 12%, 10%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쵸? 윗꼬리가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6분에는 피델릭스를 말씀드렸죠. 피델릭스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피델릭스. 이제 장중에 무려 23%까지나 올라가 버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36분에 공유해드렸다라고 했는데 분봉을 보시면은 36분은 아직 시장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을 때였어요. 요 자리죠. 피델릭스가 9시 35분, 36분이 요 자리인데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상승 돌파 흐름을 제가 분석을 해서 공유해드렸고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죠. 자, 그리고 한 12시쯤에 오후장에는 솔트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쵸. 별 3개로 말씀드렸고 이제 12시 11분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솔트웨어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무려 상한가가 나왔죠. 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1시 12분에는 고바이오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바이오랩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게 28%까지 올라왔죠. 고바이오랩을 말씀드렸을 때가 한 6%대였어요. 근데 무려 이렇게 올라 버렸죠. 28%나. 이것도 빠르게 접근했다면은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입장하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100% 전부 다 오른다라는 이런 오만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요.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했다면은 채널에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입장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은 모바일로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전화번호 걸듯이 1688-1386 적은 다음에 이렇게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보면은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요. 메시지 보내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이제 입장이라고 1688-1386번으로 입장이라고 메시지 전송하시면은 요거는 수신 번호기 때문에 저희가 010 번호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입장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링크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링크 타시고 입장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이벤트니까 전부 다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투자 자문 인력입니다. 자, 보시면은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췄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일반 투자자분들이랑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노하우를 또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황에 맞는 중장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대장주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 끝나자마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게 8월 14일에 말씀드린 게 자, 태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별 5개를 드렸는데 이때 최고점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을 한 번에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수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 될 것이다.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태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8월 14일에 16,000원 종가에서 지금 주가가 무려 4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엄청난 대상승이 나왔죠. 만 얼마짜리가 4만 얼마짜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장기로 우리가 봐야 하는 시장의 대장주까지도 공유해드리니까 입장하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을 직접 받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고 계세요. 우선은 현숙님이 그쵸 센즈랩 수익 실현했어요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머니마니 문수님이 덕분에 매일 수익입니다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일 전에는 미래반도체, 애니젠, 엑스게이트 수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행운님도 제일일렉트릭, 오스코텍, 바이오다인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K옥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일세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길잡이 해주셔서 좋은 수익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까지 얘기해 주시는 댓글도 있어요. 자 그리고 구독 시작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구독하면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해 보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히 지름길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휴대폰 드셔서요 1688-1386 번호로 입장이라고 메시지 이런 식으로 자 보내주시면은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텔레그램에 입장하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려 10,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미 신뢰는 입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그리고 서전기전 마지막은 산일전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일진전기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25,750원이고요. 저항가는 31,500원입니다. 일진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를 공급하고 전선도 공급하는 기업인데 우선은 미국에서 작년에 4,318억치의 이제 단일 품목 수주를 한 적이 있어요. 변압기를.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전력망 교체를 하게 됐을 때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국들도 지금 신재생을 에너지를 많이 추가를 하게 됐을 때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15종 제품을 이제 26년부터 30년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변압기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퀀텀 점프 실적에도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전선주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다 너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진전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일진전기고요. 일봉입니다. 주가가 우선은 이제 목요일에 어제 강세가 나왔죠. 야, 이게 17%의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16%예요. 그러니까 장 끝날 때까지 이 양봉이 아주 거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매도가 정말로 강한 라인이죠. 가장 높은 매물대를 만들어줬고 여기에서 지루함을 유발했어요. 그리고는 주가가 결국에는 빠졌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의 매도세가 정말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윗꼬리가 거의 안 나오면서 지속적인 소화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강세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24%가 나왔어요. 많이 줄었죠. 근데 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 버틴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텼다라는 것은 매도가 털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주가가 안 빠졌는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매도가 줄었습니다라고 의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뛰어버리죠. 이런 상승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등은 항상 이럴 때 찾아와요. 주가가 반등하는 자리. 여기도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장 끝날 때 말아 올려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줄어들었는데 말아 올렸어요. 라는 것은 매도가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로.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좀 길게 형성하다가 급매수가 들어왔을 때 빠른 돌파력을 보여줬어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더 큰 매물대가 나왔고 더 빠른 급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지금 소화를 해준 것으로 봤을 때 이 신고점은 따놓은 당상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이 이제 10월 중순이 좀 지났죠. 절반을 지나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우선 여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가 9월이에요.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때부터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는 것은 저번 달부터 반등의 기미가 이미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요 자리서부터 2만 원 초반에서부터 많이 털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잘 올라오고 있죠. 급락을 터치하면서 매도를 많이 털어내 주면서 신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N자형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투자할 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분봉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많이 떨어졌어요. 일진전기는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코스피의 흐름을 볼게요. 이게 코스피의 5분봉이거든요. 굉장히 좀 저조하죠. 힘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에요. 장 끝날 때까지 우선은 1시부터 좀 회복이 나왔지만은 장 초반에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코스피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일진전기는 같은 코스피 기업인데도 주가가 잘 버텼죠. 그래서 증시가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요 전력 인프라 테마는 잘 버텨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 하락이 오든 말든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하는 게 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관이 특히나 많이 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달 누적 순매수예요. 근데 개인이 좀 많이 나갔고요. 최근 들어서 또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빠졌지만 외국인은 이틀 전에 60만 주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지금 힘을 또 끌어올려줬죠.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기타 법인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 추세가 우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일진전기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가는 31,500원인데요. 31,500원의 자리는 여기 앞에 있는 요 매물대까지도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물대 돌파 이후 신고점 터치하면은 매도가 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28,500원을 1차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전기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전기전 현재가는 4,700원입니다. 저한가는 5,800원이고요. 우선은 도시철도형 직류 배전반 등의 차별화된 이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은 배전반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아시겠지만은 우선 전력 생산 그리고 전력을 사용하기까지의 순서는 원전 신재생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요. 그리고 이제 직류 송전으로 인해서 송전탑으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송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가정집에서 사용이 되는 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철도용 직류 배전반 등의 차별화된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서전기전은 이 원자로 수배전반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특히 원전주에 대해서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SMR에 대한 수배전반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SMR 핫하죠. 아마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의 기술과 또 수주 계약을 하나 둘씩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전기전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갭 하락 출발했다가 장 끝날 때는 양봉으로 버텨졌죠.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우선은 10월 17일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 물량이 좀 빠졌어요. 매도가 많이 나왔죠. 우선은 이 갭이 뜬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요 자리였거든요. 이 지지선이에요. 그가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었던 지지선에 대한
갭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매도가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우선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냐면은 요런 구간들이에요. 이게 지지선이란 말이죠. 크게 지지가 됐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희망 고문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매도세가 정말로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나온 이 쌍봉도 이전에 있는 이 매물대에서 지지 라인에서 이제 쌍봉이 나왔죠. 그리고는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첫 번째 쌍봉처럼 여기에서 빠른 소화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눌림목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다. 이렇게 우선은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 장기 이평선이 또 있어요. 1년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또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거래량이 9%, 인기가 거의 바닥이 났는데 개파락 이후에 뭐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결국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매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우리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수 비중을 보시면요, 개인들이 빠졌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꽤나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인들의 14만 주를 털기 위한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지루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루한 모습에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은 이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완전 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우선은 보입니다. 너무 좋은 흐름이니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매도가 27만이 나왔고 매수가 17만이 나왔는데 매수 차이가 꽤나 많이 나죠. 근데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매도가 물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주가가 덜 빠졌다는 거죠. 요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비싼 가격으로 체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판단한 주체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전 기전은 이렇게 봤고요. 저항가는 5,800원 되겠습니다. 5,800원. 자, 5,800원의 자리에서는 한번 막힐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여기도 주가가 급락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강할 수가 있어요. 짧게 보실 분들은 앞에 있는 요 구간 이제 5,300원을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산일전기입니다. 요즘에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가는 44,650원이고요. 저항가는 54,000원입니다. 자, 우선은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산업용 변압기 시장에서 변압기와 리액터를 주력으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이에요. 23년 말에 시장별 매출 비중은 우선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커지면 산일전기의 몸집도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쪽 어떻습니까? 미국이, 유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4년 매출은 3,250억, 영업이익은 900억으로 전년 동기 51%, 93% 성장할 것으로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일전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산일전기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눌림목이 아주 이쁘게 형성이 됐어요. 주가가 크게 빠졌고 크게 빠졌었던 이런 매물대들을 한 번에 소화를 해줬어요.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쵸? 여기 위에 있는 이때까지 형성이 된 이 음봉을 터치해주는 소화가 나왔어요. 그쵸? 모든 음봉을 다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눌림목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위에서 형성이 됐죠.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10%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거래량은 반토막. 야, 이게 의미가 있죠. 이 거래량은 줄었어요. 시장의 인기는 줄었는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선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분봉이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쫙 올라가나 싶었는데 한번 막혔어요. 그리고 장 중반에 매도가 나왔고 다시 한번 장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매물대를 터치해주면서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눌림목이 계속 위에서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꾸준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 매도가 꽤나 많이 나왔었던 이 45,000원 구간을 체크해 보면요, 주가가 뭐 많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급락이 나왔고, 그쵸? 어깨선도 이 천장선도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소화를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소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돌파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점도 빠르게 올려줬기 때문에 돌파가 굉장히 지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평선도 꽤나 수렴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돌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이라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지지선 있죠. 요렇게 좀 깨지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연속으로 바로 소화해 줬어요. 이 돌파가 빨리 나왔으니까 힘이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산일전기의 저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0원이고요. 54,000원의 자리는 이전에는 여기 위의 자리예요. 여기서 한번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소화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 구간을 한번 최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보시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5만 원 구간을 1차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산일전기, 그리고 요 서전기전, 일진전기까지 알아봤고요.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정말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야 뭐 물량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프라도 막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GB200만 좀 공개를 했는데 이후에 더 좋은 AI 칩이 뭐 엔비디아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나온다면은 어쨌든 간에 수혜를 받는 것은 인프라 쪽이니까 여기에 기술력이 또 세계적으로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니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